안녕하십니까.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촬영 방법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영상에 등장하면서 차량 설명을 한번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BYD가 한국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25년 1월부터 런칭을 했잖아요. 런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출시하게 된 차량이 바로 옆에 있는 아토3라는 소형 컴팩트 SUV 차량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차량의 외관과 차량의 실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거든요. 아빠의 입장에서 좀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가감없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판매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은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차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BYD 아토3.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면부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바로 BYD 로고입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본네트 앞에 BYD 로고 크롬으로 붙어 있는데, 사실 오늘 설명을 제가 검정색 차량으로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블랙 컬러를 좀 제일 선호하기도 하고, 블랙 컬러로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요 앞에 요 크롬 부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요 블랙 컬러 차량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요 크롬 반무광으로 되어 있는 요 크롬 부분만 약간 크롬 딜리트 작업을 해서 운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블랙 컬러의 느낌이 좀 더 살아나면서 남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아토3라는 차량의 컨셉 자체가 용의 그 얼굴을 좀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주간주행등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안쪽에서 살짝 용의 그 수염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인데, 라이트 안쪽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조금 디테일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트렌드 자체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BMW에서도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 차량들만 이렇게 블루 컬러로 악센트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더 신경을 좀 쓴 그런 모습이고요.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점등을 하면은 요 가운데까지 그 점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주간주행등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범퍼 디자인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사실 에어 인테이크라고 해서 원래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구멍은 좀 뚫려 있지 않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조금 더 스포티함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 일단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이 사이드 미러에 NFC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22년도에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디지털 키를 탑재를 해서 자동차 키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태그를 해서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원격으로 미리 공조기 컨트롤러를 활성화시켜 놓는 기능들도 가능하시고요. BYD 아토3 같은 경우는 조수석 휀다 부분에 전기차 충전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사양에 맞게 DC 콤보 타입으로 변경되어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완속과 DC 콤보 급속 충전까지 모두 가능한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왜 충전구가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토3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인버터나 컨버터라든지 여러 주요 장치들이 다 전면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충전구도 그에 맞춰서 조수석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충전을 하실 때는 간혹 브랜드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면부나 아예 후면부에 이제 충전 포트가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혹 충전 케이블을 끌어오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전기차를 운행해 본 경험상 휀다에 있는 차량들은 그렇게 충전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토3에는 그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 사양에서는 이 디자인이 아니고 조금 더 전기차스러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18인치 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반 내연기관 차량스럽고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누구나 보고 그냥 그래 괜찮아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의 휠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캐치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BYD에서 중국 사양 버전에는 요즘 유행하는 전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이 장착된 차량들이 많은데, 아토3는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도어 캐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안에서 간혹 탈출을 못해서 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부에서도 문을 좀 쉽게 열기 위해서 이런 도어 캐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C필러 부분에 보시면 BYD 본사에서는 뭐 용의 비닐을 이제 좀 형상화했다라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사실 이런 거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불호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한국 사양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반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그래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니까 덜 도드라져서 좀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BYD 배운다. 후면부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제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BYD 마크가 원래는 중국 내수용 버전에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Build Your Dream이라고 이제 레터링이 붙어 있는데, 다행히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레터링은 제거가 되고 BYD 레터링이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이 레터링과 이 BYD 아토 3 레터링 간혹 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양면 테이프 방식이라 제거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사실 저는 전면부보다 후면부 디자인은 좀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테일램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기차스럽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일직선에 이렇게 비딩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점등된 모습을 보면 생과계로 굉장히 좀 세련되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후면부 하단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면부처럼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들이 이제 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그 공기 흡입구나 이제 배출구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이제 풀옵션 사양인 플러스 모델이라서 전동 트렁크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440리터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트렁크 바닥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닥을 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하단에 저희가 짐을 좀 넣어놔서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는데, 트렁크 공간은 차량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저희 애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가지고 왔는데, 유모차를 한번 적재를 해보면서 또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을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유모차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9살 올라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5살 딸이 이렇게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아토 3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메인카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사모님께서 뭐 자녀들 등하교 아니면은 동네 마실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머님과 아이들이 타는 용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기준으로 요 유모차를 한번 트렁크에 적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디럭스급 유모차는 아니고요. 휴대용 유모차인데, 요 트렁크에 이렇게 넣으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휴대용 유모차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충분히 이제 유모차 말고도 다른 짐들도 여유 있게 적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좀 아기가 어리신 분들, 이제 디럭스급 유모차, 대형 유모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유모차 하나 넣으면 꽉 찰 것 같긴 합니다. 제 경험상. 다만 적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디럭스급 유모차도 적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2열 시트 폴딩을 통해서 더 넓은 적재 공간 확보도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높은 짐을 실으실 때는 요 상단, 요 커버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트렁크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번에 아토3 출시하면서 말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전시장에 고객님들이 오셔서 실제로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블랙 시트는 괜찮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보통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투톤 시트 같은 경우는 요 말 많은 기타줄, 요 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원톤으로 블랙으로 다 마감 처리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티가 좀 덜 나고 디자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키가 174cm고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몸무게가 한 87kg 정도 나가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제가 앉아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은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여유 있는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전에 BYD에 오기 전에 독일 차에서 BMW랑 벤츠에서 11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넘어왔는데,
제가 체감상 느껴지는 실내 공간, 2열 공간은 BMW 한 X3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차량의 사이즈를 고려를 했을 때는 공간이 뭐 절대 작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보시면 가죽 시트에 이런 질감, 물론 이게 가격대를 생각해서 천연 가죽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인조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국산차나 아니면 수입차의 하이트림에서 볼 수 있는 인조 가죽들 대비해서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마감이나 짜임새도 우려했던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된 모습이고요. 실내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등이 되고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제 기본 사양이고 이제 플러스 트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멀티 컬러가 추가가 되고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그 앰비언트 라이트도 같이 리듬을 타면서 점등이 되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는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 하단에 USB A 타입과 C 타입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단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외관보다는 불호이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내부 인테리어가 원톤으로 바뀌게 되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하고 탈만하다. 그리고 타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적응이 돼서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괴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카시트, 이거는 이제 주니어 카시트예요. 아이가 4, 5살에서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주니어용 카시트인데 아토3에 장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토3도 여타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아이소픽스 방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장착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이미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 넣기만 하면 손쉽게 바로 장착이 가능하시고, 사실 이게 이제 완전 아기들이 타는 카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유가 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자녀들 케어하면서 이제 운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D 비운다. 공간을 빼앗던 모든 것들을 1열에 타보고 처음에 들었던 느낌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앉아서 이 디자인을 마주했을 때 드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들은 중앙에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추세고, 그리고 요즘에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차량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디자인이 내심 그렇게 마냥 좋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사실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그래도 아무리 좀 시대가 변하고 디자인적인 트렌드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스티어링 휠에 마련되어 있는 버튼들도 그렇고 이 센터 패시아 하단에 들어가 있는 뭐 비상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이제 센서, 그리고 오토홀드나 뭐 여러 가지 공조기 컨트롤러 관련된 여러 버튼들이 긴급할 때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손이 이렇게 닿는 위치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중앙에 큰 디스플레이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부에 이런 계기판이 아예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계기판의 시인성이라든지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서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제 전면을 보면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필수 정보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창이 운전석 앞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소재들을 봤을 때도 인테리어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면서 이제 난해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소재의 부분들이 그냥 플라스틱 마감 처리된 곳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고래 배를 보는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부분도 만져보시면 약간 푹신푹신한 우레탄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딱딱한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도 다 가죽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방문해 주셔서 보셨을 때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약간 이런 소재의 고급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많은 리뷰어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각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으로 BYD에서 얘기를 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세로 디스플레이 사용을 권장을 하고, 유튜브라든지 각종 이제 영상 시청을 할 때는 가로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BYD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이제 SK와 제휴를 맺어서 T맵을 기본 사양으로 순정 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맵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익숙한 핸드폰 내비가 따로 있으시다고 하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을 활용해서 카카오 내비나 네이버 지도로 내비를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처음 BYD 차량을 타봤을 때 나름대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터치 감도가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영상보다는 직접 오셔가지고 만져보셔야 되는데, 이 터치 반응이 정말 일반적인 스마트폰 조작하는 그 정도의 감도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조작을 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고, 그리고 공조기 컨트롤러는 이렇게 하단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터치감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 버튼이 없었을 때의 그런 불편함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은 이제 풀옵션 사양인 플러스 모델인데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선 시트 외에도 통풍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열에는 열선이 안 들어가 있지만 1열은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열선도 간편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에서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3천만 원짜리 차량에서 기대하기 힘든 옵션 중에 하나죠. 주차 카메라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서라운드 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차량 주변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 카메라도 가상의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BYD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도 아토3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요즘 중국에서 많이 홍보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은 없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보실 수 있는 레벨 2 정도의 반자율 주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행 중에 간단하게 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요 핸들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반자율 주행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멀게 하거나 이제 좁게 하거나 속도를 간단하게 버튼 조작으로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그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출퇴근을 하면서 가다서다 하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차간거리 유지 기능만큼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시험을 해봤는데, 생각외로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조향보조 기능 같은 경우도 일부 분들의 경우 차선을 잘 못 잡는다, 이탈을 자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행을 좀 해보니까 완만한 코너의 도로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탈하는 모습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센터 페시아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요 난해한 디자인의 덤벨처럼 생긴 에어벤트, 좌우측에서 손쉽게 이제 공기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하단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디자인이 좀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주변에 어떤 소재가 미러크롬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스타트 버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시 빠르게 사용해야 되는 비상등 버튼이 오른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긴급 상황 시에 빠르게 좀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차 센서 버튼, 사각지대 경보 버튼,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과 회생제동을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단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스탠다드하고 하이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제 BMW에 근무할 때 i3 전기차를 제가 직접 운행한 경험이 있는데, 회생제동 기능 같은 경우에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응이 되면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공조기 컨트롤러와 이제 오디오 볼륨 버튼, 그리고 공조기를 한 번에 빠르게 좀 끄고 싶을 때 이 오프 버튼을 누르면 여기까지 손을 만지지 않으시더라도 간단하게 공조기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급하게 좀 겨울철에 차량 탑승했을 때 빠르게 써야 하는 전면 유리 성에 제거하는 버튼도 빠르게 좀 써야 되는 주요 기능 버튼들은 여기에 좀 잘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드라이빙 모드를 보시면 이제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데, 노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만, 이 드라이빙 모드에 대한 차이는 제가 추후에 차량을 한번 시승을 직접 해보는 영상을 좀 찍어보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에는 겨울철에 뭐 쓰실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자세 제어 장치를 오프시키는 버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지금 전륜 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길에서 출발이 좀 어렵거나 하실 때만 저속에서 잠깐 끄고 주행하시면 눈길 탈출용으로 쓰시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썬루프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내 차로 비교를 하면은 보통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3 같은 경우는 3,150만원짜리 기본형 모델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BYD 아토3.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아토3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때만큼 말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좀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시간이나 이런 휴일 상관없이 편하게 저한테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